안녕하세요. 탐PD입니다. 2022년 7월 3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앙코르톰의 서쪽 문에서 금으로 덮인 경계석 발견. 압사라 내셔널 오소리티는 앙코르톰의 타카브 게이트 또는 웨스트 게이트의 복원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 크루기 최근 일반적으로 경계석으로 알려진 고대 석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계석은 가로 53cm, 세로 53cm, 두께 12cm로 얇은 금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복원 작업을 위해 문 구조의 상부가 해체되었을 때 타카브 게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석판에는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돌 표면의 중앙에 있는 커다란 원형 구멍과 팔방향과 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정사각형 구멍으로 둘러싸인 이 구멍은 고대부터 고대까지의 전통 크메르 신앙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소틴 ANA가 부국장은 매장된 경계석은 대부분 사찰 하단 중앙부에서 발견됐지만 상단에서 발견된 석재보다 두께가 더 두꺼운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석을 묻는 믿음이 크메르 가옥 건설과 관련이 있으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지은 지붕의 중앙의 윤으로 알려진 크메르어로 알려진 붉은 천을 붙이는 관습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석판은 원래 중앙탑 꼭대기에 묻혔으나 미끄러져 문 가운데로 떨어졌다고 한다. 앙코르 유적지의 일부 사원 기초에서 유사한 매장된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대 석판에는 얇은 금판으로 덮인 양쪽에 9개의 구멍이 있고 중앙에 청동 삼지창 손잡이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조상들은 그러한 돌을 기도 주문에 사용하여 사원 기초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기존의 바이온 조각에 묘사된 관행입니다. 라고 소티는 말했습니다. ANA 복원팀은 복원 작업이 완료된 후 경계석을 타카브 게이트 상단으로 반환합니다. 코끼리 테락스 크놈클렌, 반테이 스레이 사원, 반테이 크데이 사원, 톨레스고 사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경계석이 발견됐다고 ANA는 전했다. 고위 외교관, 미얀마 평화협상위원장 만나다. 프락소콘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훈센 총리가 미얀마 평화협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캄보디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국가가 평화와 국가적 화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왕국의 상생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아세안 특사를 겸임하고 있는 이 장관은 7월 오전 미얀마 국가연대 평화협상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행정위원회 위원인 야르피의 중장과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회의는 블록의 최소단 국가가 평화와 민족적 화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훈센 총리가 창안한 왕국의 상생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프락소콘은 또한 두 가지 다른 주요 주제를 토론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예방접종 캠페인과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미얀마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NSPAC의 역할입니다. 프락소콘의 두 번째 미얀마 방문에 특사 자격으로 동행한 어카타브 펜타봉 에스크 사무차장과 아세안 사무총장은 셋과 NCL을 체결한 EAO 7개 대표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그들은 미얀마의 정치 상황, 특히 미얀마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평화회담을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언론은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캄보디아를 오늘날의 평화와 안정, 발전으로 이끄는 훈센 3대코 총리가 주도한 상생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프락소콘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미얀마에 있으며 색 지도자 민 오웅 레링 및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만나 작년 4월에 채택된 아세안 5개 항목 합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또한 아세안을 통해 중국이 기부하고 6월 30일 위기의 국가에 전달된 200만 개의 코로나19 백신 도주를 포함하여 미얀마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코로나19 백신 5차 접종자 31만 6천 명. 캄보디아의 코로나19 백신 5차 접종자는 2022년 7월 2일 현재 31만 6,084명입니다. 캠페인은 2022년 6월 9일에 시작되어 6월 25일 이후 5만 4,685명이 증가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 고위험 부문의 다른 사람들이 추가 용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지만 안주함이 지원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크메르 타임즈의 많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최대 4차 접종을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는 없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5차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 2월 10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로 추정되는 1,508만 8,832명이 첫 번째 접종을 받았고 1,439만 1,502명이 첫 번째 2차 접종 체제를 완료하기 위해 두 번째 접종을 받았습니다.
약 949만 2,207명이 3차 접종을 받았고 294만 7,668명이 4차 접종을 받았고 31만 6,084명이 5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보건부 소식통과 총리는 코로나19가 52일 만에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사람들의 태평하지 못한 태도를 한탄했다. 학교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5차 접종을 모두 하는 미접종률이 높은 지역이나 구, 마을 등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고 모든 5차 백신 부문의 격차를 줄여 사람들이 일반 인구 사이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돌연변이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고 방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6월 28일과 7월 2일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8명의 새로운 RT-PCR이 확인된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획득되었으며 일부 감염자는 캄보디아에 입국한 승객이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지뢰 제거를 위한 기부를 호소하는 캄보디아를 지지합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토요일에 지뢰 제거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캄보디아 적십자사의 기부를 호소하는 캄보디아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지뢰 제거를 위한 애국적인 부유한 캄보디아인들의 기부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호소로 금요일부터 쏟아졌다. 언디피는 성명에서 지뢰 제거 작업은 단순히 오염된 땅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 품위 있고 번영하는 삶에 대한 전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오늘날 캄보디아 전역에서 거의 100만 명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뢰와 전쟁의 잔해가 계속해서 지역 사회를 죽이고 부상시키고 상처를 입히는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 좌파 지뢰가 국가의 회복과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농촌 지역 사회의 생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원은 사회경제적 및 심리사회적 복지를 손상시키는 지뢰를 제거하고 생산적인 사용을 위해 지역사회의 안전한 토지를 반환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개발 평화 연결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복구 노력을 위한 경로를 생성할 것입니다. 성명이 말했다. 언디피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지뢰행동 및 피해자 지원 당국을 계속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위대한 성과의 결과를 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언디피는 지뢰 없는 2025년, 2030년 의제 및 아무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발전의 핵심 행위자로서 개발 파트너와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지뢰와 전쟁 잔재 폭발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98년에 끝난 30년간의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400만에서 600만 발의 지뢰와 기타 탄약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일 대학교에 따르면 1965년에서 1973년 사이에 미국은 캄보디아에 11만 3,716개 지역에 약 23만 516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캄보디아 지뢰행동 및 피해자 지원청의 제1부사장인 리투크는 1979년 이후 지뢰와 전쟁 잔재 폭발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거의 6만 5천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캄보디아는 2379평방킬로미터의 지뢰전쟁 잔재 폭발물로 오염된 땅을 제거하고 110만 개 이상의 개인 방지 지뢰, 2만 6천 개 이상의 대전차 지뢰 및 약 300만 개의 지뢰를 파괴했습니다. 지뢰가 제거된 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리투크는 지난 5월 기부자들과의 회의에서 이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지뢰로 오염된 나머지 736km의 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캄보디아 도로 안전 강화. 교통사고는 캄보디아에서 부상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있으며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고 손짠톨 공공사업 및 교통장관은 주요 유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내셔널 로드 세이프티 커미티 부의장이기도 한 손짠톨은 전체 주제로 6월 30일과 7월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글로벌 로드 세이프티 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관은 유엔 개발 계획의 연구를 인용하여 연간 충돌 비용이 GDP의 2.5에서 3%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RSC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도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도로 충돌 및 피해자 정보 시스템에서 수집한 2010년부터 20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 보고서의 과속, 부적절한 추월, 양보 실패, 음주운전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술적인 도로 설계 결함 및 표준 이하의 차량 상태와 같은 다른 기여 요인도 강조했습니다.
NRSC는 지역 및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도로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UN 이니셔티브를 채택한 2021-2030년 도로 안전을 위한 10년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짠톨은 캄보디아가 첫 2011-2020 에디션과 관련된 단점을 반영하여 국가 계획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목표인 7,337명에 비해 그 기간 동안 4,561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탄했다. 그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관, 민간 부문, NGO 및 언론이 손을 잡고 도로 사용자를 교육하고 도로에서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푸놈펜 하수구 추락사고로 여성 익사. 오늘 아침 일찍 푸놈펜에서 한 여성의 남편이 노래방을 방문한 후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개방된 하수구로 몰고 들어가 비극적으로 익사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7월 2일 토요일 오전 1시 30분에 토지관리도시계획 및 건설부의 남쪽 지점 탱크캡 크랭첸미즈 아이 칸 러시 KO 푸놈펜의 그랜드 푸놈펜 스트리트를 따라 약 200m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 브랜드 푸놈펜 로드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이 목격됐다. 남성 운전자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녀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1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가까스로 물에서 차를 끌어냈지만 그 당시 여성은 슬프게도 사망했습니다. 희생자의 이름은 강 피크데이, 여성, 41세, 크메르인으로 푸놈펜의 생특지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현지 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크레인을 불러 차량을 물 밖으로 끌어올린 뒤 러시 케오 경찰청에 보관했다. 건강검진 후 뛰어내려 숨진 남성. 충격을 받은 구경꾼들은 한 남성이 건강검진에서 나쁜 소식을 접한 후 어제 뛰어내려 숨진 비극적인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7월 1일 저녁 스탱뜨렁시의 메콩 다리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이름을 23세의 콘으로 명명했으며 스탱뜨렁시 리차누콜 마을 출신이다. 그 남자의 아내는 남편이 신장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값비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나온 남성은 차를 몰고 메콩 다리로 달려가 다리 난간에서 메콩강으로 뛰어내렸다. 충격을 받은 구경꾼들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도달하기도 전에 뛰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남성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푸놈펜 강에서 자살 뛰어내린 외국인 시신 발견. 어제 푸놈펜 다리에서 뛰어내린 외국인 남성의 시신이 오늘 아침 한 탑 앞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2022년 7월 2일 오전 8시 30분 푸놈펜 칸 크바르 안포프의 엔동 마을의 프렉 피알레이 탑 앞 강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아직 그 남자의 시신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2022년 7월 1일 밤 푸놈펜의 칸 크바르 안포프 모니봉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진 베트남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자는 남색 청바지 차림의 옷을 벗고 가슴털과 오른손에 빨간 리본을 차고 있었다. 시신은 현재 왓 프렉프라에 보관되어 전통 의식을 받아들일 친척을 찾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로 한국인 3명 중상. 어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남성 4명과 젊은 캄보디아 여성이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푸놈 스루옥 지방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22년 7월 1일 오후 3시 45분 푸놈 스리악 지역 핀텅 마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흰색 알파드 승용차가 왜 뒤집혔는지 아직 모르지만 고속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운전사 팩보은, 남성 39세 중상. 4명의 승객, 한국인 안정호씨, 김용훈, 인호 중상. 민티다 18세 여성, 캄보디아인 중상. 희생자들은 캄봉스키 프로빈셜 리퍼럴 하스피탈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차는 푸놈 스리악 경찰서에 보관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